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새로운 코너 시작입니다. 네, 잡스. 어떠세요? 코너 이름? 잡스. 뭔지 궁금하시죠? 잡스를 계속 같이 하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설명해 주시죠. 잡스 고정물인데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고정물입니다. 저희 사회 경제 문제를 직업별 특성에 비추어서 또는 그런 직업 현상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 비추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의사와 교사, 검사 그리고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을 다뤘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직업적인 갈등상이나 아니면 직업 현상에 비춰서 우리 사회 경제 문제를 다루어 보는 코너입니다. 잡스러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잡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직업에 대한 얘기, 세상의 모든 핫한 얘기를 직업의 세계와 또 조직 문화와 기업 문화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난주에 엄청 뜨거운 이슈를 다뤄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하시고 또 비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렸는데, 하이브하고 어도어 민진 대표 건이에요. 조금 더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잡스 첫 시간에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내용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좀 피하고 싶었지만은 또 이제 반박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그러니까 되게 반응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취지가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기도 해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감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아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더 센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민진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서 많은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 나는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는데 니들은 술 먹고 골프 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면서요. 예, 이게 지금 기자회견을 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지금 이슈가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롱테일처럼 쭉 이슈가 가다 보니까는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뭐 마음이 잘 맞고 얘기가 잘 된다라고 하다 보면 살짝 여기 커밍아웃 하듯이 무슨 마약 거래 하듯이 미니진이 나야, 이 조직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약간 페미 이슈로 갈 수도 있겠구나. 여자들이 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다 그대로 읽으면 내가 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처마시냐, 골프를 치냐. 뭔가 라임이 딱딱 맞으면 힙합 가사 같아요. 역시 그렇죠. 역시 민희진 대표의 그 힙함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심지어는 재밌는 거는 정말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주중에도 가끔 휴가 써서 나가시는 여자분들 경우에서도 나 이 발언에 너무 공감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 저기 골프 치셔야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뭐 아니면은 다른 그 정서를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골프를 치냐 안 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적인 얘기를 나눈 것이 기업의 정책이 되고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라는 말을 흡연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나 아니면은 룸사롱.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이거는 미국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성 임원들이 1차 승진에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1차 승진은 뭐 스무스하게 올라가지만 2차 승진을 할 때는 일의 성과와 별도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딱 필요한 조직의 뭐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승진해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조직에서 지금 필요한 자질과 업무 특성은 무엇이냐는 결국은 이렇게 그 남자들만의 아까 얘기했던 뭐 골프장이나 흡연구역이나 사우나나 아니면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조금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구조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자각을 한 게 이 발언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특정 폐쇄적인 집단이 있고, 그들이 그게 뭐 어떤 때는 룸살롱, 어떤 때는 골프장, 어떤 때는 뭐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서 뭐 오가는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 다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일만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의사결정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개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민희진 대표 골프 발언에서 딱 이렇게 클릭된 거죠. 그 감정이. 그래서 공감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의 그 얘기가 사실은 저는 X세대 안에서의 내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X세대는 요즘은 물론 꼰대 세대라고도 불리고 또 낀대 세대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낀대 세대요? 네, 그래서 꼰대 아니고 낀대? 네, 맞습니다. 낀대는 끼어 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586과 MG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MG나 586 같은 경우보다 그 X세대는 70년대생이 딱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세대가 조금 그 아마 범위가 작을 거예요. MZ세대는 거의 20년을 포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밀리면서 낀대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 문화가 이 X세대 중에서 낀대 세대를 보여주는 좀 약간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민희진 대표를 조금 개입을 하면은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사실 40대는 50대와 더불어서 골프를 가장 많이 치는 그런 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민희진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학번들 지금 40대면서 70년대생인 요 세대에서는 이 낀대라는 말을 유독 많이 하고요. 아까 그래요? 화면에 잠깐 보였던 낀대 패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책도 70년대 후반생들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70년대 전반생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의 세대에서는 우리가 끼었다라는 얘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7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80년대 초반, 즉 세기 말 즈음 해서 대학을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골프에 대한 비난,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약간 도식화될 것 같은데 흡연구역이나 골프장, 사우나나 뭐 요런 곳들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를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결정이 또 이루어지면 안 될 거라는 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다 같이 가서 골프를 쳤고 주말에 골프를 쳤고 거기에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임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다니 대단한 걸이라고 평가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기업 의사결정의 속인주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누구의 승진이라든지 다음에 주력할 업무 같은 거에서 그런 거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속인주의. 그렇죠. 근데 반면으로 그러면은 골프장 안 되고 사우나 안 되고 흡연구역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어디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요?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이사회라든지 그런 무대 위에서 회사가 마련한 무대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속지주의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예. 그런데 저희가 표현이시네. 주로 MZ세대를 되게 공정성 같은 거를 중시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의 속지주의, 즉 절차적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의식은 사실은 MZ세대 쪽에 더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라는 거를 절차적 공정성으로 본다면은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럼 민희진 대표가 얘기하고 또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던 그 골프장 발언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로 결정을 해야 된다. 절차적 공정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항변에 가까운 얘기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정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공식적이어야 된다, 비선 라인에서 비선 실세들이 모여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에 속하는 얘기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맞다이라는 말이 네. 이쪽 속지주의에서 내 앞에서 갖고 와서 하자라는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 다 보는 데서 한 판 해, 뭐 이런. 골프장과 맞다이가 사실은 좀 자매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싸울 거면 거죠. 이사회에서 싸우자, 뭐 이런 네. 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그게 아까 처음에 페미니즘하고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면 속인주의 안에 속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 남성들 중에서 뭔가 잘 나가는 조직 내에 인사이더들의 모임이 있고 그들끼리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래서 우린 소외돼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희진 세대의 여성들의 조금 독특한 점을 저는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자도 골프 치러 가면 되고 사실 뭐 또 못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원하는 여성이 가 있으면 되는 건데
기존에는 그 수의 적음과 많음은 있겠지만 기존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한 여자가 살아남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보통 토큰 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을 끼워주는 방식. 그러니까는 이런 사적인 의사결정. 근데 사적인 의사결정은 또 다르게 보면은 약간 브로맨스가 흐르는 그런 의사결정, 결속력이 강한 의사결정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선택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잘 적응한 여성이 들어가서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여성의 그 수가 좀 많은 거죠. 미니진 세대로 들어와서는요. 그렇게 닦이기에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좀 1차라는 그 논점에서 1차랄 수도 있는데 민진 대표가 하이브 같은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어요. 결국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분은 커피 타임을 해요. 커피 타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 근데 그러면 초대 안 받은 사람은 다 비슷하게 이게 세대 문제나 성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거기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우리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지금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남성들이 모이는 것보다 여성들끼리 모이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커피 타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여러 그런 이야기들은 약간 회사 안에서의 뭔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뒷얘기에 대한 해설을 전달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반면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마치 회사를 떠난 다른 공간에서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서 허심탄회하게 남성들이 얘기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권력 관계,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권력 관계 자체가 남성 위주 문화에서는 그쪽에 좀 더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커피 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뭔가 이렇게 사적인 모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비난을 많이 받겠죠. 아니, 저는 또 얼핏 드는 생각이 골프장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골프를 같이 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은연중에 계속 그렇죠. 관철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골프 모임을 만드는 데에 사실 뭐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은 못 끼어들어가지.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 못 끼어들어가고 골프 안 치는 사람 못 끼어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할 거는 골프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골프는 또 많이 치시잖아요. 30대, 그렇죠. 40대도 많이 치는데. 그리고 사실 골프는 지금 되게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골프는 뭐 이런 내가 무슨 야심이 있어서 치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서 즐기는 인구도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를 그 골프 문화에서 낀 세대로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들어가자면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코로나 동안에 골프를 참 많이 이제 유입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 자기들끼리 재미로 놀려고, 그러니까 그 진짜로 골프를 즐기려고 또는 골프 의상이라든지 골프와 관련된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586 세대라고 할까요? 여기에서의 골프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덧칠한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MZ 세대가 골프로 유입될 때 모두가 이걸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과거 골프에 대해 가졌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좀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집단 기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정말로 뭐 황제 골프 이런 문제도 있었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약간 접대성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사 안에서 약간 임원이 되는 트랙으로 뭔가 자기 라인 세우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골프 하면은 약간 로비용으로 좀 들어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MZ세대 골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이 골프 문화가 586 세대부터 이어졌던 그 골프 문화가 쭉 이어졌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후배 다음에 임원시킬 후배를 발탁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끼워주고 그래서 다시 4명의 조를 짤 때 그게 이렇게 계속 플로어가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지금 저희가 눈 떠봤더니 MG는 그런 골프를 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MG면은 팀장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10년, 20년 전이면은 이 MG가 요 임원들과 이제 골프를 치면서 회사 안에서는 한 2계급, 3계급 위지만 골프 칠 때는 그냥 4명 1개 줘.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을 수 있고 또 그런 감정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요런 식의 비공식적인 회사 문화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어요. MG 골프는 다르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386 골프, 386 그룹가, 그러니까 40대, 50대의 골프 문화는 남아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중간에 이 낀 세대인 미니진 세대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미니진 대표가 골프장,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까는 저 세대도 뭔가 생각은 있었나 보네. 분명히 골프 문화는 그 특유의 골프 문화는 갖고 있지 못한데 저 세대도 뭔가 골프에 대해서 자기만의 상을 갖고는 있나 보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에 계시니까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이 언론사를 접대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같이 치거나 그런 게 많지는 그렇게 않을 것 같긴 하기가 한데. 사실은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골프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낀 세대가 생기고 MG 골프 문화가 확 바뀌고 하는 것 중에는 사실은 제도적인 변화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말씀하신 대로 골프 접대 골프를 좀 없앴는데 많은 일조를 했고요. 또 이것과 별도로 뭐 딱히 그렇게 법이나 제도로 규제를 한 건 아니지만 뭐 3일절에 골프를 쳤다든지 뭐 광복절에 골프를 쳤다든지 하는 식의 그 공휴일에 공직자가 골프를 쳤을 때 뭐 비난 가능성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골프를 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 주중에도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의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거를 따지면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두가 그 신입사원이 다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같이 승진을 하다가 어느 승진부터는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을 다 잘 잡아야 되고 그 중에 그거의 방편의 하나가 골프이고 요런 시대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만큼의 투입을 해서 과연 임원은 될 수 있을까? 이만큼의 투입을 해서 임원이 되는 것이 내 삶에 행복할까라는 그게 아주 조금씩 그 낀 세대에서 벌어졌고 MG에서는 그 문화가 아예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임원들하고 골프 치는 기회가 아니고 이게 시간을 써야 되는 어떤 비용, 그것도 그렇죠. 일, 노동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예, 얘기네. 근데 그걸 아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을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속인주의, 속지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미디는 대표처럼 너희 골프 치는 거 사실은 되게 적폐행위야라는 식으로 아래단에서 인식을 한다면은 윗단에서는 이 문화가 그러면은 과연 이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용될까? 그 부분을 다시 또 보게 하는 포인트가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골프 비난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골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해 보자면 그 윗세대는 골프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당연히 법인카드로 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건 일하러 나가는 거다. 주말에도 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갔는데 민희진 대표 세대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저분들은 골프만 치고 술만 마시고 다 법인카드를 회사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배민이나 시켜먹고 일만 열심히 하는데 일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는 영향력이 없고 이런 소외감을 얘기를 한 반면에 그 아래 세대 MZ 세대는 아예 전체를 쿨하게 골프 치러 임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각부작 안 하고 싶다. 골프는 좋지만 내 돈으로 치겠다. 이렇게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 문화가 되게 빨리 변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요. 근데 실제로 저도 70년대 후반생이라고 지난번에 커밍아웃은 했는데요. 그럼 저는 골프를 칠까요, 안 칠까요? 치시나요, 안 치시나요? 아니 이건 비밀로 하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정말 제 또래에도 당연히 골프 너무너무 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그런 페이드를 보고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고 또 거기에 이제 취미가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세대에서 조금 나오는 게 그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 골프를 이쯤 되면은 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딱 그 정해져는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 나이대 생각보다 제의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 변화는 상당히 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이너서클이 위쪽엔 있는데 아래에 새로운 신입 이너서클 멤버를 영입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기자라서 김영란법 그 저촉을 받지만은 김영란법 저촉을 안 받는 직군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있고 그러면 민희진 대표 세대가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소외감을 피력하시긴 했지만 이분도 뭐 천억대 부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분들이 성장해서 주류가 될 때쯤에는 정말 문화가 완전히 싹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저희는 문화가 바뀌면은 그때 보잖아요. 근데 어떤 세대는 정말 낀 세대라고 자기들이 지칭을 하면서 위에는 맞추고 아래는 좀 무시하고 아래는 이렇게 계승시키지 않고 요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마 모든 세대가 자기들이 다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86도 낀 세대라고 본인들이 지칭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부양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586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 낀 세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낀 세대가 아닌 세대가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이 민희진 세대에서의 약간 특이한 점은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그런 인구 이슈가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조직 문화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의 낀 세대 양상이 매우 많이 드러나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뭐 마치 중재자처럼 또는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처럼 이 낀 세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들이 연결지어서 쭉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골프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뭐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정책이 되게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슬픈 생각이 드는 게 그 낀 세대가 1세대의 안 좋은 문화를 어쨌든 안 좋은 문화라고 꼭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문화를 온몸으로 막은 다음에 아래는 계승을 안 해준다고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대에 있는 그 낀 세대가 사실 제가 볼 때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0대들이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은 평균 49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4, 5년 뒤면은 다 퇴직하셔야 되는 그런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고 과거 같으면은 그 윗세대는 뭐 정년까지 채우시고 나가셔야 치킨집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영업도 다 포화 상태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좀 여유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아니면 희생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망이 참 없는 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따져보면은 한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망이 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아주 최빈곤층 아니면은 뭐 취업이 갑자기 안 되는 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기존에 하던 정책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없었던 정책인데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발명한다고 할까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낀 세대 그 40대 부분의 고용 지표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도 맞습니다. 통계청 고용 지표 보면은 지난 3월까지 나오고 아마 이번 주에 또 나올 텐데 그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7만 9천 명이 그때 3월에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가 2022년 7월 이후로 21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4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사실은
이것도 약간 그 미니진 세대 그쪽으로 조금만 더 연결을 해서 보면은 그 전에 세대는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구나 직업의 끝은 치킨집이다. 누구나 망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실업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첫 직장에서 그만두는 그 연령대가 내려오는 그 가파름은 그 전이 더 심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뭔가 우르르르 해가지고 우르르르 퇴직을 한다든지 뭐 우르르르 치킨집에 맞는다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사회 문제화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 복지망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 산업 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그 메꿔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40대 후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호황을 크면서 많이 봤지만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한국이 쭉 잠재성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를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르르르 어디로 가지는 않고 모두 지금 큰 통계에서는 보이지 않게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여기를 역시나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이쪽 양쪽의 정책, 고령층의 직장에 대한 정책, 청년층의 정책만 하면서 요 파이프가 지금 사라져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은 양쪽 어딘가에서 둘 다 뭔가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정책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뭐를 40대 이 세대한테 필요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과 노년 정책이 아니고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게 돼야 될까? 직업 전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거는 약간 저는 역시나 또 약간 넛지 내지는 저 요즘 콜로퍼스 달걀 이런 식의 해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60년 동안 저희는 첫 직장에 대한 첫 일자리에 대한 그 정책은 되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 생의 마지막 국민의 내 생의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어떤 일을 쭉 하고 싶으면은 제일 끝에 가서 결국 이루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하려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되지? 지금은 뭘 해야 되지라고 역선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정책으로 약간 일자리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현재 지금 이미 고령인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거기서부터 그 고령자의 임금 피크제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결국은 바로 아랫세대인 40대라든지 50대에 바로 직격탄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일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40세가 65세가 됐을 때의 정책도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인상적인 얘기네요. 정책을 펼 때 마지막 일자리,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인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아껴놨어요. 제가 칼럼 중에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보수연 민희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저 봤습니다. 저거 보면 인상적인 게 계속해서 그 세대가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민희진 대표 같은 분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 되셨을 때 내지는 뭐 난 엄청 보수적인 사람인데 민희진 대표님이 무슨 재벌 총수도 뭐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보셨으면 감상 여쭤보고 싶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칼럼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 이렇게 그 브릿지 또는 낀 세대의 변화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급격한 변화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그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권자 지형이 4년 전과는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변화라는 게 그렇게 극적으로 한 번에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산발적으로 그리고 뭔가 큰 변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변화 사이에서 그거를 조율해가는 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이 4년 전과 또 달라졌네라는 게 매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의 보수는 민희진 대표 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칼럼에. 그렇죠. 내용은?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정말 한 명이 아니고 되게 집단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죠. 민희진 때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그렇죠. 또 감당할 그들이 수 있을지. 주류이고. 네네네. 그럼 보수만 그런 거 아니고 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민희진 대표가 주류가 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회사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이야기 홍익영 기자님하고 오늘 나눴는데요. 잡스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약간 일단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과연 잡을 다 이렇게 총괄할 수 있을 만한 네. 시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일에 한 번씩 알차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이 홍익영 기자님하고 잡스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